외모지상주의에서 장은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건 호스텔 에피소드였습니다. 장은은 최연석과 함께 다니면서 호스텔에 수많은 아빠들을 쓰러뜨렸는데요. 그 다음에 만난 상대는 소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홍두표였습니다. 3년 전 장은은 갭싸움으로 홍두표를 이긴 적이 있었는데요. 종건한테 수련받은 장은은 예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싸울 수 있게 돼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며 홍두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천하의 최연석조차 장은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싸우면 이기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떡밥이 나왔는데요. 3년 전 최연석이 장은한테 지고 나서도 무승부였다고 말하면서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던 모습과 상반되는 태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3년이 지난 장은이 너프된 건지 아니면 종건한테 수련받은 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강해진 건지 좀 헷갈렸는데요. 사실 호스텔의 아빠들 정도는 재연고 수준에서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장은을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었고요. 왕호춘과의 대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왕호춘은 힘을 합치면 성룡왕급이라고 나왔던 응구와 탱구 조합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년 동안 싸우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너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요. 1000번의 싸움을 경험한 최연석을 상대로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몇 년 동안 종건한테 수련받았을 때의 강함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아무리 무통이라고 해도 왕호춘의 신체는 괴물구 자체였는데요. 너프됐다고 해도 크루의 간부급은 되는 응구 탱구 조합을 상대한 뒤에 크루의 헤드급에 가까운 최연석까지 상대했고요. 버스에 치인 상태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장현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장현도 분명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장현은 무기를 뺏기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일시적으로 왕호춘을 압도했습니다. 이때 장현이 보여준 야성을 여전히 종건이 그리워한다고 나오면서 장현이 현재까지도 강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장현은 왕호춘을 날렸을 때 건물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성의 장현은 충분히 크루의 헤드급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무통의 왕호춘한테 기회를 줬던 건 장현의 실수였고요. 기회를 틈탄 왕호춘은 장현한테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투력에서는 장현이 왕호춘한테 살짝 밀린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죽고 죽이냐의 싸움이 된다면 장현은 크루의 헤드급이 맞는데요. 이제 장현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요. 3년 동안 쉬면서 너프됐기 때문에 전투 능력은 헤드 살짝 아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 장현은 3년 만에 종군과 재회했는데요. 지친 상태였다고는 했지만 예나가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종군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아직 장현은 종군이나 중급급에 비비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현은 종군에 대한 얘기를 박형석 일행한테 해주면서 4대 크루에는 관심이 떨어진 듯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 장현은 메인 헤드급 자리에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풍겼고요. 예나나 호스텔 식구들 관련된 일이 아니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현은 마기레아 개옥교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래의 서성은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토스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헤드급의 위상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석도 더 이상 장은이 이런 일에 엮이지 않고 조용히 공부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장은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3년의 공백을 메꿀 만한 지독한 수련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강함의 한계를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